안녕하세요. 한류 부부가 사는 법의 심은하입니다. 저는 지금 우주랑 잠시 지금 놀이터에 나와 있고요. 놀이터에 아무도 없는 관계로 여러분들하고 잠깐 소통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호주에 들어온 지 약 10일이 됐고 그 파트너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그 호주가 비자만 있으면 사실 굉장히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는 지금 환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좀 호주 이민을 꿈꾸시거나 아니면 그냥 그 자녀 교육을 위해서 호주가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파트너 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결혼 비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제가 한국 생활을 잠시 할 때는 비자를 받아서 체류를 했거든요. 그런데 호주는 우리나라처럼 결혼 비자보다 좀 더 광범위하게 그 파트너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아도 그 약혼한 상태라도 아니면 연인 사이로서 서로 알아가고 있는 중에서도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결혼을 해서 아기가 있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전혀 어떤 서로의 약속한 사이가 아니더라도 파트너 비자는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비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비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처음에 먼저 이 파트너 비자는 연인 사이에 아기가 없어도 충분히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아기가 있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조금 비자 자체가 자녀가 있으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포괄적인 파트너 비자는 자녀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좀 증명하는데 그러니까 남편과 저가 실질적으로 결혼 생활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증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준비 과정에서 서류를 보면 아이의 존재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 어떤 서류가 제일 가장 크냐? 첫 번째는 재산이 공동명의가 있거나 아니면 그 주소지에 와이파이라든지 전기세라든지 기타 어떤 두 사람이 같은 주소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있는 거 그게 있으면 좋고요. 그에 따라서 공동계좌, 그러니까 함께 쓰는 공동계좌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있는 것들은 그냥 다 첨부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이 부부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커플로서 이렇게 만나고 알리고 지인이나 가족들에게도 알려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거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만났으며 어떻게 관계가 발전됐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쓰는 거고, 네 번째는 이 두 사람이 연인 관계임을 부부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호주 시민권자 3명의 신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간단하게 써야 돼요. 내가 이 부부를 어떻게 알게 됐냐, 그리고 어디에서 만났느냐. 그러니까 그런 게 사진으로나 증거가 있으면 좋아요. 말로만 하면은 좀 안 되거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런 부분이고, 그 나머지 것들은 서류로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남편하고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시작해서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까 PDF로 서류를 준비했는데 공동명의 한 거는 사실 저희가 태국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같이 이름이 있는 게 없었어요. 남편 집에 그냥 제가 살았고 했기 때문에 없었는데, 이제 이 비자를 준비해야 되니까 좀 급하게 와이파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이파이 비용 내잖아요. 거기에 이제 공동명의로 이름을 넣어서 그냥 증명을 했고, 생활비 쓰는 것도 저희들은 공동 계좌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호주는 공동 계좌가 굉장히 일반적인가 봐요. 그래서 공동 계좌도 그냥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 뭐 한국에서는 와이프 돈으로 쓰고 태국에서는 각자 뭐 돈을 쓰고 그 호주에서는 아니면 뭐 제3국에서는 내가 쓴다. 남편이 이제 그렇게 쓰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호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공동명의가 중요해서 앞으로 호주에서는 공동명의를 사용할 거고 지금 비자를 준비하는 뭐 몇 월 며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2022년 6월부터 이 비자를 신청을 할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6월부터는 공동 계좌가 아니라 남편이 태국 계좌에서 제 태국 계좌로 돈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증거처럼 그냥 사진을 찍고 부가 설명을 달아서 서류를 그 PDF로 서류를 만들어서 그 비자 신청할 때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했고요. 기본적인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년 동안의 저희 히스토리, 그러니까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관계가 발전을 했으며 뭐 어디를 여행을 다녔고 가족은 누구누구를 만났으며 지인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있잖아요. PDF로 해서 꽤 많이 왜냐하면 비자가 아기가 있어도 비자가 반려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아기가 있다고 제가 파트너 비자를 100% 받을 수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자세하게 최대한 있는 사진 없는 사진 중요한 부분을 다 해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10년 동안 제가 1년 이상 장기한 나라 아니면 1년 이하로 머물렀던 나라를 다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썼더니 이제 10년 동안 한국과 그 태국을 굉장히 왔다 갔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1년 이하 살았던 그 란에 40여 개의 칸을 메꿨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일본도 갔다 오고 네팔도 갔다 오고 뭐 호주, 뉴질랜드 갔다 오면서 뭐 뉴질랜드 그 태국, 한국을 왔다 갔다 했더니 10년 동안 40여 개가 출입국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것도 뭐 그냥 다 써서 넣고 제가 이 비디오에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사실 저도 비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제 태국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제 해외에 살려고 하면 제일 준비돼야 되는 게 비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자를 항상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좀 스스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서 거의 대부분 제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파트너 비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제가 준비해야 될 서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에이전시를 사용을 해도 그 서류는 다 제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에이전시에서 하는 거는 뭐냐, 이 정도 서류면 됐습니다, 아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준비하세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전시를 통하지 않은 거는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파트너 비자의 그 신청비가 7,890 몇 달러 정도 해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뭘 또 결제를 해보니까 약 8,200달러를 남편이 지출을 했습니다. 제 파트너 비자를 위해서요. 그런데 만약에 에이전시를 사용했다라고 보세요. 에이전시를 이용하면은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이 듭니다. 1,000만 이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호주 인건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저 같으면 만약에 영어가 부족하거나 너무 정보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차라리 관광 비자로 와서 관광 있는 동안에 그냥 어학연수를 해서 영어 실력을 차라리 높일 것 같아요. 그 에이전시에 드는 비용을 내는 것보다. 그래서 뭐 경험도 쌓고 좀 아니면 이 호주가 나한테 맞나라는 그냥 조금 경험치, 그냥 여행 와서 좀 더 알아보고 그런 기간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비자 아니면 이 파트너 비자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그냥 어학원 다니면서 저는 준비할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은 스님한테 좀 물어봐도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오래 그거 하진 않았지만 저의 경험으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거를 권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뭐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다른 많은 분들이 뭐 사기를 치신다거나 아니면 에이전시들이 잘못한다라는 말을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호주에 와서 지금 한 이렇게 10일 정도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각 나라마다 장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태국에서도 그랬고 예, 호주에 와서 있는데 일단 마음적으로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아이도 놀이터에서 놀이터도 굉장히 많아요. 쇼핑센터에도 있고 어떤 그 버닝스라고 하나요? 예, 정원 관련된 어떤 물품 파는 데서도 다 놀이터가 있고 카페 옆에도 그냥 조그만하게 있는 놀이터도 많고 동네에도 놀이터가 많습니다. 강변에도 놀이터가 많고 자전거 길도 너무너무 많고요. 그래서 여기 아이들이 좀 클 수 있는 환경은 좋은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면서 혹시 좀 관심 있는 분들 용기 가지시고 좀 도전하시라는 의미에서 예, 또 이번에는 파트너 비자를 말씀을 드렸지만 호주에 생활하면 좋은 점, 장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그 파트너 비자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사실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해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기 전에는 이거 생각보다 힘든데 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 확인을 몇 번 하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남편이 그 인터넷으로 모든 서류를 업데이트하고 모든 공란을 체크를 해서 지금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냥 잘했어 라는 그냥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좀 여러분들도 좀 용기를 내서 직접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이 비디오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좀 호주 생활에 뭐가 좋지? 그런 질문을 가지고 또 여러분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